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린 프리뷰. 오늘은 조별리그 13일차 3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이어지는 4경기 예측인데요. H조의 한국 대 포르투갈, 가나 대 우루과이, 그리고 G조의 세르비아 대 스위스, 카메룬 대 브라질의 경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분석 경기는 당연히 13일차 한국 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저 윤효영 기자가 분석과 승부 예측 모두 진행해보겠습니다. 한국 대 포르투갈의 경기는 3일 오전 0시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곳에서 3경기 모두 치르고 있죠. 한국은 2차전에서 가나와 혈투 끝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전에 2실점을 했지만 후반전 초반 조규성의 멀티골로 동점을 만들었죠. 그러나 다시 쿠두스에게 결승골을 좀 내주면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조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2차전에서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제압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멀티골을 넣었는데 첫 골은 호날두가 자기 머리에 스쳤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 안에 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알 수 있죠. 제조사인 아디다스는 호날두의 터치는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브루노의 멀티골로 경기를 이기게 됐고요.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습니다. 한국 전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18년부터 팀을 쭉 이끌고 있죠. 한국 감독으로 처음으로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전술을 입혔는데요. 이번 두 경기에서 좀 자신의 전술이 어떤 건지 보여준 것 같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공격진에 손흥민, 황의조,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수비진에서는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거듭난 김민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 3경기 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4-4-2 또는 4-2-3-1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네요. 포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벤투 감독 스타일상 선발 라인업에는 항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나전에서는 공격진에 변화가 조금 있었죠. 권창훈, 정우영, 조규성이 선발로 기용이 됐고요. 조규성은 멀티골을 넣으면서 좀 일학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조규성 선수를 핵심 선수로 먼저 좀 꼽아보겠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K리그 득점왕이자 이번 대회에 나타난 월드컵 스타죠. K리그2 FC 안양에서 데뷔를 해서 첫 시즌에 14골을 넣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즌 만에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고요. 이후에 김천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축구 인생의 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피지컬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됐고 벤투호에도 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1차전에서 잘생긴 외모로 먼저 주목을 좀 받았죠. 2차전에서는 또 멀티골까지 넣으면서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고 자기 축구 실력도 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최고의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가 득점 감각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조규성 선수를 한번 믿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강인입니다. 벤투 감독의 히든 카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드컵에서 깜짝 출전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죠. 정교한 볼 컨트롤 능력과 타고난 킥력이 강점입니다. 지난 가나전에서는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자마자 왼발 크로스를 올려서 조규성의 만회골을 돕기도 했고요. 멋진 프리킥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가나전은 이강인 투입 전후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좀 중요한 활약을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1차전은 20분, 2차전은 40분을 뛰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선발로 나설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력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의 부상 변수인데요. 우루과이전에서 후반전 다르윈 누네스를 막는 과정에서 혼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좀 당했죠. 우루과이전, 그래도 가나전은 선발로 다 뛰었는데 가나전 후반 막판에는 손을 들면서 교체 신호를 좀 보내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권경원과 교체가 됐고요. 풀타임을 소화하진 못했습니다. 포르투갈 출전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김민재가 뛸까 안 뛸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뛸 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생활하면서 운동하는데 좀 지장은 없어 보인다라고 인터뷰를 좀 하기도 했고 또 김민재 선수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또 월드컵에 대한 의지도 있는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도 좀 투지를 보이면서 나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 역시 앞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서 풀타임을 좀 노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의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H조 최강팀으로 꼽히는 만큼 벌써 2승을 추가를 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호날두를 비롯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등 뛰어난 미드필더 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포메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력 포메이션은 4-3-3, 4-1-2-1이고요. 4-4-2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날두가 최전방에 계속 나서고 있고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센터백 디아스를 제외하고는 약간씩 변화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핵심 선수 꼽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죠. 대표팀에서도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포르투갈 공격의 실질적인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대회에서도 2골 2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킥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선수이고요. 중원에서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트피스 시에도 위협적인 킥을 가지고 있고요. 직접 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득점력이나 침투력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우리나라의 좀 제1의 경계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벤 디아스 선수입니다. 부동의 주전 센터백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고요. 포르투갈 수비의 핵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EPL 우승 트로피를 2번이나 들었고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또 유럽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피파 월드베스트에도 들어간 만큼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한국과 인연도 있습니다. 2017년 피파 U20 월드컵, 한국에서 열렸던 대회죠. 에서 16강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탄탄한 피지컬과 뛰어난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라서요. 상대하기가 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국이 16강을 노리기 위해서는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포르투갈도 부상으로 인한 전력 변수가 있고요. 또 로테이션도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상자를 좀 살펴보면 다닐루 페레이라, 오타비우, 누누 멘데스가 부상으로 좀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비 쪽에 부상이 있는 만큼 이런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또 포르투갈은 일부 자리에 로테이션이 좀 예고가 되는데요. 산토스 감독이 조 1위를 노리기 위해 선수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6강을 확정한 만큼 몇몇 선수들한테는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날두가 좀 빠질 거로 전망이 되는데 훈련에도 불참을 했고 기자회견장에서 최전방 공격수인 안드레 실바가 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실바가 호날두 대신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주로 교체로 나왔던 하파엘 레앙이나 아직 한 경기도 못 뛴 디오고 달롯 이런 선수들도 선발 출전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경기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조의 또 다른 경기인 우루과이와 가나입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1무 1패로 앞선 2경기 결과가 한국과 같습니다. 포르투갈 전에서는 0대2로 패하면서 득실차가 마이너스 2점이 됐고 조 최하위에 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더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최전방이 고민입니다. 수아레스, 카바니를 한 번씩 선발로 내세웠는데 득점이 없었고 또 누네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발베르데가 꼽히는데요.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고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죠.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나는 2차전에서 우리나라를 3대2로 이기고 조 2위로 올라섰죠. 2차전에서 봤다시피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이고 또 빠른 선수들이 측면에 배치가 돼 있어서 측면 공격이 매우 활발합니다. 핵심 선수를 꼽아보려면 우리나라 경기에서 2골을 넣었던 쿠두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왼발 킥력과 드리블 돌파력이 뛰어나죠.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리벤지 매치인데요. 그 당시에 8강전에서 만나서 수아레스 신혜선 사건으로 가나가 패했죠. 네,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떤 경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G조 경기는 3일 오전 4시에 열리는데 먼저 세르비아 대 스위스 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현재 G조 최하위에 있습니다. 유럽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누르고 조 1위로 올라오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아직은 1승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에서 0대2로 패했고요. 2차전에서는 카메룬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특히 카메룬전에서는 3대1로 좀 앞서 나갔지만 2실점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꼽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득점 기회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는 G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룬을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고요. 2차전에서는 네이마르가 빠진 브라질을 잘 막아내다가 후반전에서 아쉽게 실점하면서 1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수비가 좋습니다. 핵심 선수는 골키퍼 얀 조머입니다. 카메룬전에 이어서 브라질전에서도 좋은 선방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은 카메룬과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카메룬은 1무 1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3득점 4실점을 기록했는데 세르비아전에서 당한 3실점이 좀 컸네요. 그래도 1대3으로 지고 있었던 상황을 뒤집고 동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한번 분위기를 타면 무서운 팀이라는 거를 세르비아전에서 보여줬죠. 주전 골키퍼였던 오나나가 돌연 팀을 떠나는 상황이 생기면서 골키퍼 자리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핵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슈퍼모팅입니다. 세르비아전에서 득점을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연속골을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 최강팀으로 꼽히는 팀입니다. 여러 팀 감독들이 브라질을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에이스 네이마르가 발목 부상으로 이번 3차전도 결정을 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전에서는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카세미르의 원더골로 꾸역꾸역 승리를 챙겼고요. 마찬가지로 애국자형 공격수인 히샬리송의 활약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부터 승부 예측해보겠는데요. 4명 모두 한국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좀 애국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이 가나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포르투갈이 16강을 확정하면서 약간은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점이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지난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가나 대 우루과이입니다. 서영욱 위원과 조효종 기자는 우루과이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 김영용 기자와 저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예상한 이유는 우루과이가 앞선 1, 2차전에서 모두 득점에 실패했고 확실한 득점원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또 수비력은 그렇게 좀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공격을 또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승부를 좀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르비아 대 스위스입니다. 네, 세르비아 대 스위스는 의견이 다 좀 갈렸는데 서영욱 위원과 조효준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을 했고요. 김정용 기자는 스위스, 그리고 저는 세르비아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세르비아를 예상을 했냐면 세르비아가 카메룬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공격력을 펼쳤거든요. 수비력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팀이고 스위스는 또 유럽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유럽 팀들 간의 상대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은 카메룬 대 브라질입니다. 이 경기는 서영욱 위원과 제가 브라질의 승리를 예상을 했고요. 김정용 기자는 카메룬, 그리고 조효준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마르가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변수이고 그것 때문에 2차전에서도 브라질의 경기력이 좀 온전치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카메룬의 수비 정도는 브라질 공격수들이 충분히 흔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부 예측 적중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서영욱 위원만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 기자는 모두 30% 중반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가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들림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서 승부 예측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